읽다 보면 뒷못을 잡게 되지만 결국 한바탕 홍군형네 사연을 듣다 보면 속이 후련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2명의 시모와 함께 살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경험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모가 2명이라서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편의상 친모 그리고 계모라고 표현해 볼게요. 제가 결혼 전 지금 남편을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30대 후반 남편을 등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자상하고 듬직한 남편 모습에 반해 연애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초반 누구보다 사랑둥이 소리를 듣던 남편이었기에 신혼 초의 모습이 그대로 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한밤중에 저한테 머리맡에 물을 떠다 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워낙에 자상하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걸 봤거든. 아버지한테 배운 거지 뭐.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다정하셔? 그래도 아버지 그런 점을 닮아서 다행이네. 시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새애기 하면서 다정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는 시집살이라고는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뒤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이 알고 보니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 발인 날 갑자기 입구 쪽이 시끌시끌 하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웬 아주머니가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젊은 년이랑 붙어 먹으면 오래 살기라도 해야지. 이 무슨 일이고. 이제 우리 아들은 내가 돌볼 테니 편히 눈 감으소.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수작질이야?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여태 뭐하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길? 아니, 이 후레 같은 년이 뭐라는 거야? 사람들 보기 창피한 줄 알아? 여보소들, 인연이 알고 보면 첩년이여 첩년. 첩이면 첩답게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집안을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머리끄덩이 잡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가 와서도 안 돼서 경찰이 출동했고 본처라고 주장하는 친모는 밖으로 끌려나갔죠. 머리털이 한 움큼 빠진 계모가 창피해서 울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그런 친엄마를 보면서 심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사랑한 사람은 친모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친모인 어머니를 모시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서울의 시아버지 명의의 다가주택이 재산으로 한 채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상속받는 조건으로 남편한테 친모를 모시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제 앞으로 키워준 엄마를 두고 친모를 모시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펄펄 뛰는 척했지만 집을 물려받을 생각에 벌써 같이 살 궁리인 것 같았어요. 당신 설마 함께 살 생각은 아니지? 나는 죽어도 시집살이는 못해. 우리 친어머니가 우리랑 설마 평생 살겠어? 충격받아서 걱정되니 몇 달만 지내면 어떨까? 저는 속으로 집 때문에 그러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참고 넘기고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사실 친모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긴 했지만 뭐 같이 간다고 큰일이야 있겠어 싶었던 거죠. 그렇게 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모양새로 친모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친모는 성격이 괄괄했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도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집처럼 지냈죠. 처음에는 저랑 남편을 아들, 딸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모가 한 번은 시부를 만난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제가 이 집을 콩가루라고 생각하게 된 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예요. 시부는 집안은 흙수저였는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찍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일찍 집을 사서 빈방을 오갈 데 없는 사람한테 주기도 했죠. 친모는 그때 시부와 막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러다 시부가 어떤 청년한테 저렴하게 월세를 주었는데 친모가 이 남자랑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았던 거죠.
친모도 워낙 남자를 후리는 스타일이었던 거고요. 밤에 진짜 잘했거든. 신혼인데도 진정한 사랑을 만난 거지. 그냥 바람핀 거 아닌가요? 제가 저도 모르게 솔직한 얘기가 나와서 그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친모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갖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착실한 시부보다는 젊은 남자를 따라간 거죠. 시부가 그때부터 술을 엄청 먹으면서 방황할 때 계모를 만났는데 계모가 옆에서 많이 붙잡아줬대요. 그리고 계모가 남편을 친아들처럼 키우면서 시부랑 같이 자연스럽게 살게 된 거죠. 계모는 약간 성격이 남이 힘든 거 잘 못 보고 동정심이 많은 착한 성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친모 말을 다 듣던 남편은 펑펑 울면서 이제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모랑은 앞으로 인연을 끊겠다면서요. 평생 키워준 정을 한순간에 내팽개친 남편을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졌죠. 그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물려받을 집 때문이니까요. 친모 사연이 기구하긴 했지만 저는 앞날이 구만리 같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친모랑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니 억울했습니다.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친모가 잠깐 외출했을 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설마 나랑 약속한 거 잊은 거 아니지? 응? 약속? 무슨 약속? 어머니 마음 진정될 때까지만 산다고 했잖아. 아, 그거? 그런데 어머니 얘기 듣고 어떻게 그만 나가시라고 해. 같이 사는 거 불편해? 아니, 불편한 거 둘째치고 우리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이잖아. 그게 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갑자기 친모 쪽으로 돌아선 게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나타난 친모한테 마음이 기우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두지는 말고 남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만 같이 사는 걸로 했죠. 그래도 핏줄은 어쩔 수가 없는지 남편은 친모랑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친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달리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돈이 없다 아가. 너 혹시 나한테 빌려줄 돈 없니?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계모가 아시면 큰일 나요. 남의 남편 잡아먹는 년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돈 좀 있으면 나한테 빌려줘. 친모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남편이 받은 유산이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땅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매일 밖으로 놀러 나갔죠. 제가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라치면 방문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요. 결국 지쳐버린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로 윗집에 따로 방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계모가 시아버지랑 살던 아파트를 나와서 자기도 같이 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나도 재산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널 키운 엄마잖니. 돈 때문인 거면 유언장 내용이 다예요, 엄마. 아버지는 친엄마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너 같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죄송해요. 제가 방을 하나 내드릴 테니 잠깐 계시다가 다른 곳에 이사하는 건 어떠세요? 결국 이렇게 윗집 아랫집이 된 계모와 친모는 틈만 나면 싸웠어요. 현관 앞에서 만나도 싸우고 저랑 남편이 옆에 있어도 싸웠죠. 친모는 성향이 무식해서 계모한테 뻑하면 손을 뻗어서 머리를 뜯으려고 했어요. 계모 차를 돌멩이로 긁은 적도 있어서 난리가 난 적도 있고요. 성품이 온순한 계모 역시 시간이 갈수록 빡이 도는지 서서히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친모가 저랑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계모가 빡이 돌았고 계모가 저랑 남편하고 있으면 친모가 눈자위가 뒤집어졌어요. 네가 내 남편 뺏어서 내가 이 꼴이 난 거야. 이제 아들도 뺏으려고 그러냐 망할년? 밥 잘 처먹고 헛소리래? 젊은 놈이랑 바람 펴서 남편 버리고 도망간 게 누군데? 싸움의 불똥은 결국 저에게까지 튀더군요. 그쯤 되니 친모는 저를 하대하면서 쌍욕 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년,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저 개모년이 아니라 내가 네 진짜 시어머니라고 이년아. 난생 처음 연소리 들으니 저도 슬슬 화가 치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서 집까지 얻어준 마당에 뻔뻔해도 유분수가 있지요. 그래도 제가 손아래고 저는 배운 사람이니 처음엔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니년도 내 아들 벗겨 먹으려고 붙어있는 거지? 내 아들이 콩깍지 빠지면 너부터 내쫓으라고 할 거야, 이년아. 이 미친 노인네가...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는데 그때 옆에 있는 남편이 제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엄마한테 욕까지 하느냐고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결혼하고 한 번도 저한테 폭력을 쓴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 순간 서러워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야, 마마보이 이 새끼야. 네 엄마를 선택하든가 나를 선택하든가 마음대로 해. 나 이대로는 더 못 살아. 얼씨구, 착한 며느리 연기하더니 다 끝났냐? 그럼 때려쳐. 나도 너랑 더 못 살아. 남편은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남처럼 하대하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도 알고 보니 성격이 제 엄마처럼 거지 같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성을 잃고 이혼하길래 저도 하도 기가 막히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아서 도장 찍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남편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지 엄마 껌딱지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홧김에 이혼을 하고 보니 사는 게 참 막막했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저라고 위자료 한 푼도 안 주더군요. 저더러 애도 못 낳는 년이 이제 와서 돈 밝힌다나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혼 도장 찍은 날 홀랑 짐만 싸들고 집을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집은 내 거니까 생활비 달라 어쩌라 하지 마. 그러더군요. 시모를 둘씩이나 모시다가 졸지에 거지가 된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모아놓은 돈도 없이 그날부터 집 앞 마트 알바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장보러 나온 계모나 친모를 만날 때가 제일 창피했어요. 어떨 때는 둘이 번갈아 와서 야채값을 깎아달라고 하더군요. 한 번은 친모가 와서 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배추값이 올라서 중국산 김치 먹어야 한다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 했어요. 매일 와서 배추값이나 깎고 잘하시네요. 썩을려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양심이 있으면 집 비우고 얼른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년아, 집을 내가 왜 비워? 엄연히 우리 아들이 해준 집인데. 아직 제 거거든요? 곧 집 뺄 거니 그리 아세요. 썩을년. 친모는 이혼한 남편이 돈을 대주는지 어쩌는지 매일 등산이나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돈을 쓰고 다니더군요. 남편이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 따라 땅을 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았어요. 계모도 돈이 아예 없는 양반은 아니라 일은 안 하고 매일 집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다리 퉁퉁 부어서 집에 가면 계모는 TV를 보다가 얼른 끄고 제 눈치를 봤어요. 저 혼자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왜 이러고 사나 싶어서 한날은 깡소주를 마시면서 계모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어머, 너 무슨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이 집은 제 거고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만 나가주세요. 너 편했다. 친정엄마처럼 따를 땐 언제고? 어머니 저보다 돈 많잖아요. 아버님 유산도 있고 아니면 생활비라도 내세요. 언제부터 돈 그러고 살았니? 저 매일 마트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님은 집에서 매일 노시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도와줄게. 생활비를 주세요. 나 돈 없다. 내가 너 대신 일을 하면 되지 않겠니? 같이 하다가 너는 다른 일 해도 되고. 요새 노인네 쓰는 데가 어딨니? 그렇게 다음날부터 계모랑 같이 마트에 출근하게 됐죠. 마트 사장님한테 사정해서 제가 하체에 힘이 없어서 야채 옮기는 것만 계모랑 같이 하겠다고 하니 처음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 쓰면 되겠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계모를 위아래로 훑더니 어디 그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스를 뜯고 계모는 진열해서 사람한테 파는 걸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누가 도와주니 좀 낫지 싶어서 계모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채도 저 혼자 팔 때보다 잘 팔려서 사장도 만족하는 눈치였고 근로기준법 얘기도 쏙 들어갔어요. 성격이 깔끔하고 계산이 빠른 계모가 일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집 다 정리하고 친정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조금 누그러들더군요. 계모는 집에 가면 저녁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나보다 싶었습니다. 계모가 손맛이 좋아서 아버님과 살 때도 요리 잘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음식을 잘해서 매일 밥을 차려주니 저도 감사했고요. 고생 안 하고 산 분이 몸 쓰는 일에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마트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물건이 비는데 네가 빼돌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범인은 너 같아. 네 시어머니든가. 왜 엄한 사람 잡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괜히 트집 잡지 마세요. 저는 계모 눈치를 보면서 사장한테 따졌고 사장도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노인네를 월급도 안 주고 부리는 주제에 양심도 없다고 속으로 욕하면서 계모랑 집으로 걸어오는데 사장이 뒤에서 고함을 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전현들 다 도둑이라고. 황당해서 서 있는데 사장이 계모가 든 시장 가방을 획 낚아채더니 안을 뒤집어서 속에 든 물건을 바닥으로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날 판 배추며 과일이며 한 움큼이 검은 비닐에 담겨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계모가 과일을 줍는다시고 허리를 숙여서 바닥을 훑고 있는데 사장이 고함을 쳤어요. 오갈 데 없는 것들 받아줬더니 순 도둑년들이네 이거. 사장님 왜 그러세요? 당신 시어머니가 매일 야채 몰래 빼돌린 거 언제까지 안 들킬 줄 알았어? 뭘 빼돌려요? 이거 보고도 몰라서 물어? 당장 나랑 경찰서 가. 저는 황당해서 계모 얼굴을 보는데 계모가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게에 물건이 모자랐던 게 매일 파는 물건 중 조금씩 계모가 집으로 담아왔던 거였어요.